올라! 안녕하세요. 올라영어학원의 대표 강사 정진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능 SLS 첫 강부터, 그러니까 첫 수업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부터 천천히 정리를 해줄 건데, 지금 배울 건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SLS 첫 문장 읽기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첫 문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냐를 배우는 거거든. 뭘 해야 되냐. 첫 문장 보면서 아하,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 해석 잘하죠? 나 해석 잘했어. 깔끔해. 요렇게 하는 거는 선생님 수업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뭐냐 그러면 첫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행위를 해야 돼.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되거든. 자,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이제 화제라는 거야. 화제. 중심 소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중심 소재, 맞지? 주제 아니야. 화제. 중심 소재, 알겠지? 이게 화제야. 그러면 화제는 뭐냐? 화제를 생각을 해야 돼. 일단 A야. 화제. 명사다라고 생각하면 돼. 명사다. 예를 들어볼게. 나는 어제 집에서 하루 종일 TV를 봤어. 자, 그럼 여기서 화제는 뭘까? 생각했어? 오케이. 명사니까 나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겠지. 이해되니? 요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TV 이야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명사야. 특히나 주어 자리에 있는 게 화제일 확률이 크다. 됐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치환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 뭐냐면 이거 칠판에 계속 쓰고 이러면 너무 힘들고 귀찮잖아. 그래서 이제 화제라고 쓰지 않고 A 이렇게 그냥 치환을 해버릴 거다. 이해됐죠? 다음 두 번째. 이제 속성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속성. 이제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 또. 내가 말라리아에 파견 갔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미안해. 말라리아에 파견 갔을 때 좀 웃기다. 다시. 예를 들어 볼게. 내가 뭐 소말리아에 파견을 갔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의해서 죽어가는 걸 목격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럼 첫 번째, 방금 배운 거 복습해보자. 화제는 뭐였지? 내가 방금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말라리아 입으로 막 튀어나와 버렸단 말이야. 소말리아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소말리아일 수도 있겠지. 말라리아일 수도 있겠지. 화제는 그거야. 다음 두 번째, 속성이라는 건 선생님이 여기 써놨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속성 두 가지를 얘기할 거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 방금 선생님이 한 말. 내가 소말리아에 파견 갔는데 말라리아가 수많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 봤어. 그러면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 드니? 나는 마이너스라고 답을 원해. 사람마다 이거는 다를 수 있어. 보편적인 감성이 다르단 말이야.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해보면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어. 여기에 대해서 한 반 정도는 거짓말 같겠지만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한다고. 선생님 남을 도와줬는데 저한테는 마이너스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 요새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플러스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마이너스는 문제 상황을 얘기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다? 이게 마이너스구나. 자, 그럼 플러스는 뭐다? 문제 상황이 아니면 다 플러스야.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국수를 끓여 먹었다. 얘는 플러스야. 알겠지? 좋아. 정리해보자. SLS 첫 문장 읽기. 첫 문장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기로 했어. 첫 번째는 뭐다? 화제. 진용쌤은 A라고 말하기로 했지. A를 잡고 다음 두 번째, 속성을 파악해줘야 돼. 근데 이 속성이라는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계속 말할 거다. 앞으로는. 됐지? 첫 문장 읽기 끝. 다음. 이제 첫 문장을 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거지. 한번 읽어볼게. 글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 이 수능 글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유형이 많지 않아. 굉장히 심플해. 도대체 뭐냐? 기본적으로 이 네 유형만 잘 숙지를 하고 있어도 상관은 없어. 물론 이제 더 있지. 자, 기본 4유형에 플러스 이제 심화로 두 가지 정도 더 배울 거거든.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기본 4유형이 익숙해지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 어떤 문제. 그러면 그 문제를 적용할 때
아, 이게 바로 그 심화 유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일단 우리는 첫 시간이니까 어떻게 기본 4유형만 좀 익히는 연습을 합시다. 자, 그럼 기본 4유형은 처음에 배웠던 첫 문장 읽기에서 시작되는 거야. 내가 첫 문장을 읽었어. 첫 문장, 첫 부분을 읽었는데 이렇게 써놨지. A는 화재라고 했어. 화재가 있는데 이 화재가 속성까지 확인했는데 플러스다 라는 말이 나와. 플러스다.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보통 수능 문장이라는 게 한 뭐 짧으면 4문장, 길면 막 12문장 이렇지만 보통 한 8문장 정도로 구성이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첫 문장에서 A는 플러스다 라고 한 문장을 썼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7문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거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그럼 어떻게 끌고 가?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했던 처음에 했던 이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맞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한 말이 맞는데 이거를 가지고 증거를 말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뒤에 이제 배우겠지만 논리적인 증거다, 논리적인 증명이다 해가지고 논증이라고 부를 거야. 사실 수능에서는 이제 구체적 사례라는 말을 일관되게 쓰고 있는데 선생님은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구체적 사례 쓸 때마다 어떻게 뭐 구사라고 할 거야. 그래서 논리적인 증거, 논리적인 증명을 한다 해서 논증이라고 부를 거야. 됐지? 자, 첫 문장에 A는 플러스다. 그러면 뒤에는 이제 뭐가 붙을 수 있어? 논증이라는 게 붙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두 번째. 자, A는 플러스다. 똑같지? 여기까지 내가 확인을 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논증이 아니야.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뒤집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거를 역접이라고 부를 거야. 역접. 뒤집는다 해가지고 뭐 but이나 뭐 however 이런 거 나오겠지? 뒤집는 거야. 됐지? 이게 첫 번째 유형, 이게 두 번째 유형. 자, 그 다음에 첫 문장 읽었는데 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화제를 잡고 내가 속성을 읽었는데 그냥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거야. 내 독해 실력에, 내 독해 능력에.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느냐라는 거지. 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는 게 좋을까? 어떤 솔루션이 있는 게 좋다 이거지. 솔루션이나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되지? 대안이나 해결책이나 솔루션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뭐가 주제겠어? 이게 주제라는 거지. 아하, 오케이. 자, 다음. 또 화제를 확인하고 속성을 확인했는데 문제가 있어. 마이너스야.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대안이 없을 수가 있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뭐라고 그래? 비판이라고 하는 거야. 비판. 비판 또는 비평.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글이 흘러가냐면 A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있다. 비판. 이렇게 4가지 패턴의 글이 뭐다? 기본이다. 기본. 됐죠?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갈 거야. 첫 문장을 봤어. 내가 화제를 잡았고 속성 파악까지 했어. 자, 속성 파악하는 이유 뭐겠어?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이야. 첫 번째, A가 문제가 없어. A가 플러스야. 그러면 뒤에는 내 말이 맞소. 논증이 붙을 수 있다. 두 번째, A는 플러스 똑같아. 근데 이제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틀릴 수 있다. 뒤집을 수 있다. 역접이라고 할 거고. 다음, 문제가 있었네. 첫 부분에. 그 문제가 있으면 뭘 찾는 게 1옵션이야? 대안을. 솔루션을 찾는 게 1옵션이다. 다음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었어 처음에. 근데 이번에는 대안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됐지? 그래, 기본적인 4가지 유형 예측하는 습관을 들이자. 끝. 다음, 여기서부터 한번 잘 들어야 돼.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수능 표현이라고 그랬어. 구체적 사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구체적 사례라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도 사실 앞에서 말할 때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우리는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말을 한 다음에 내 주장을 말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거나 예를 정말 많이 쓰잖아. 그게 이제 구체적 사례라는 건데 그거를 선생님은 2글자로 뭐라 부르기로 했어? 논증이라고 부를 거다라는 거지.
거지. 논증, 논리적인 증거다. 자, 그럼 가보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모든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모든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데요? 논증,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구체적 사례 있잖아. 논증은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 논증이라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답부터 말을 하자면 논증은 중요하지 않아. 논증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도를,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냥 수단에 지나지 않으니까 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논증이라는 게 유형이 있어, 사실. 자, 여기 옆에 써놓은 게 뭐냐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으로 간다. 이게 사실 논증의 근본 원리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볼게. 북한산에 봐봐. 이게 예를 들어볼게 하면서 뭐가 나왔어? 전체적인 이야기를 뭔가 하다가 부분적인 갑자기 북한산이 나와. 또 기후변화 예를 들어볼게.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자, 그럼 여기서 북극곰은 뭘까? 바로 논증이라는 거야.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가니까. 그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이 논증이다. 자, 개념이 이해됐지? 뭔가 추상적이지만. 그럼 한번 가볼게. 이 예시라는 게 첫 번째 논증의 유형이야. 방금 선생님이 계속 말한 거지. 예를 들어서. 다음, 사람 이름이 이제 대표적인 논증의 형식이야. 사람 이름이. 그렇지? 그 다음, 세 번째, 생각이나 인지 명령문이라는 게 있어. 생각을 한번 해봐. 이런 거지. 자, 내가 중요한 말 했어.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수능에서 주로 쓰는 건 뭐 consider, think, suppose, imagine 이렇게 네 가지만 쓰긴 해. 다음, 되게 구체적인 사물, 방금 얘기했던 뭐 북한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북극곰이라든지 되게 구체적인 사물, 갑자기 생뚱맞은 명사가 나와. 그러면 뭐구나? 논증이구나. 다음, 명사를 4개 이상 나열하면 그게 이제 논증의 형식이 될 수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스포츠에는 뭐 공정함이 생명이다 라는 게 선생님 주장이야. 의도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농구, 배구, 탁구, 뭐 축구 이렇게 4개를 막 나열을 했잖아. 무슨 말이야? 아, 논증을 하고 있구나. 다음, 여섯 번째. 자, 지금 우리는 영어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어떤 숫자나 수치적인 측면은 뭐 20%의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논증이구나. 다음, 7번. 정말 많이 나오는 논증이야. 실험, 조사, 연구, 뭐 세트거든? 실험이나 조사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면 논증이다 라는 거야. 다음 8번.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나 썰푼다 라고 하지 우리가. 자,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쌤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다? 아하, 논증이구나. 다음, 이 반복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볼게. 자, 내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한번 해볼게. 자, 느꼈니? 이게 반복 논증이야. 내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단 말이야. 아, 그러면 이제 논증이구나. 근데 얘는 좀 느끼기가 어려워. 그래서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다음, 어떤 특정한 나라, 갑자기 프랑스가 나와. 갑자기 아메리카 나와. 이런 거. 그 다음에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게 나와. 그러면 아, 얘는 논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 정리해보자. 선생님이 앞으로 계속 달고 살 말인데 구체적인 사례, 즉 뭔가 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논증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올 건데 얘는 이제 논증의 핵심 원리라 그랬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빠지는 게 논증이다. 그리고 이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뭐 예시, 뭐 사람 이름을 빌려 쓰는 거야. 혹은 뭐 생각, 인지명령문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사물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지 갑자기 레스토랑이 나와. 갑자기 프라이팬이 나와. 그 다음 5번. 그 하나만 나와도 생뚱맞아가지고 논증인데 4개 이상 이렇게 A, B, C, D 나열을 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논증인 거지. 다음, 뭐 숫자나 수치 같은 거 나와도 아, 이건 논증이구나.
다음 실험, 조사, 연구 정말 많이 나오는 논증의 형식이다. 뭐 스토리나 이야기나 썰을 풀면 논증의 형식이고 반복하는 논증은 몰라도 된다라고 했어. 다음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나라가 나오거나 갑자기 속담을 꺼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증의 한 형식이다. 됐지? 정리하고 다음으로 가자.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 가지고 그 네 가지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봐보자. 첫 번째 한번 봐볼게. 예제 1번. 첫 문장 보면서 뭐 하자 그랬지? 화제 잡고 속성을 파악하자라고 했지. 자, 그러면 여기 봤더니 화제가 뭘까? 주어 자리에 있는 명사일 확률이 크다라고 했지. 예일 확률이 큰 거야. 자, 이게 뭔지는 몰라. 뭐 문제 구조화라는 뜻인데 모른다 쳐. 그럼 얘를 선생님이 이제 각시탈이라고 해볼게. 자, 나는 단어를 잘 몰라가지고 각시탈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 해석하는 부분은 누구 몫이야? 사실 너희들 몫이야. 선생님처럼 왜 해석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 강의는 사실 아니지. 그럼 뭐냐? 뭐 정의합니다. 문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문제 뭐 정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야 될 건 뭐야? 너희들의 감각으로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확정을 지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당연히 연습을 해줘야 되고 해석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단어 당연히 채워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파악하는 건 쉬워. 그럼 얘는 뭐냐? 지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의하는 거니까 그냥 정의만 할 뿐이니까 플러스야.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게 펼쳐질 수 있어? 내 말이 맞다라는 이제 논증이라는 게 펼쳐질 수 있고 아니면 뒤집힐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이제 논증이라는 게 뭐다? 논증? 이거 좀 배워야 되겠지? 구체적인 사례라고 했어. 구체적인 사례. 그러면 한번 다음 문장도 한번 가볼게. 뭐 앞에는 잘렸어. 프레임이 있어. 당신이 선택을 해. 강하게 영향을 줘. 너의 이해야. 문제야. 따라서 뭐 그것이야. 이렇게 그냥 아는 단어 나열해가지고 해석했어. 별다른 거 없지. 자, 다음 가볼게. 여기 봤더니 여기서 뭔가를 느껴야 돼. 자, for an illustration 하면 뭐야? 예를 들어라는 뜻이야. 예시라는 거지. 이 예시가 뭐다? 가장 대표적인 논증의 형식이야. 자, 논증이라는 건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뭘로 가는 거? 부분적인 이야기로 빠지는 걸 논증이라 그래. 뭔가 기후변화가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 주장이야. 내 의도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됐구나? 논증이 시작됐구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주면 돼. 다음 두 번째, 얘도 가장 대표적인 논증의 형식이야. consider 하면 뭐야? 생각해봐. 고려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 인지 명령문 또는 이제 생각 명령문 이렇게 말하거든. 얘는 이제 한번 상황을 생각해봐 이 말이야. 그래서 얘도 논증의 대표적인 형식이다. 다음 얘 봐볼게. 얘는 내가 모르겠어. 대문자로 써져 있잖아. 이게 뭐야? 이제 사람 이름이야. 그럼 사람 이름은 왜 나오겠니? 이거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는 사람이야? 바로 논증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 사람 나오는 거야. 이 사람 중요하잖아. 이 사람은 논증이야. 다음 얘 봐볼게. 여기 experiment라고 나와 있어. 실험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실험이나 조사나 연구 같은 걸 정말 많이 쓰거든. 수능에서. 실험, 조사, 연구 나오면 얘는 뭐구나? 논증이 시작됐구나. 됐지? 정리해보자.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빠져드는 지점이 논증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해볼게. 논증이 시작됐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문을 둘로 뚝 끊어볼게. 여기 위에를 이제 1번이라고 할 거고 여기 뭐 논증 나오는 이 부분부터 2번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1번이 중요할까? 2번이 중요할까? 요거를 알면 이제 수능이 쉬워져. 뭐가 중요해? 그렇지. 바로 논증이 아닌 요 논증의
앞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뭐니까? 이게 주장이자 의도자, 말하는 건 다양할 수 있어. 뭐 주장이나 의도, 주제, 다 이런 거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봐보자. 이거의 화제는 뭐였어? 얘지. 문제 구조화라는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속성은 플러스였어. 문제가 없었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논증이 붙었단 말이야. 논증 연결어. 맞지? 예시. 논증을 생각해봐. 논증을 하는 사람. 구체적인 실험. 됐지?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 답은 어떻게 찾는 거냐? 일단 뭐가 눈에 좀 들어와? 화제가 들어간 선지가 있지. 두 가지가 있어. 3번이랑 5번이랑. 그쵸? 그 다음에 이게 3인지 5인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근거를 잡고 풀어야 된단 말이야. 어디가 중요하다 그랬어? 논증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논증의 앞부분이 중요하다 그랬어. 그럼 이제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이제 색깔놀이를 해놓은 부분 봐봐봐. 뭐였어? 이게 갑시다. 이게 중요한 활동인데 이런 얘기 나오네. 중요한 활동이고 프레임이 있어. 틀이 있는데 네가 골랐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너의 이해도에 문제에 그렇게 해가지고 너의 접근법,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 얘기 막 하고 있고. 됐지? 자, 그럼 답 몇 번이겠니? 일단 화제를 잘 담고 있는 3번이랑 5번이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 앞에서 논증 앞부분 잘 보라 그랬지? 그대로 나와 있지? 접근법, 문제를 해결하는 거. 답 몇 번이 정답이야? 5번이 정답이라는 거지. 됐지? 첫 번째 유형, 기본 유형 중에 첫 번째 유형, A는 플러스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뒤에 뭘 붙일 수가 있어? 논증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다. 구체적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다?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부분적인 이야기로 빠지는 부분을 찾는 건데 그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구체적 형식으로 사람 이름, 실험 연구 조사 아니면 예를 들어 라는 거, 예시 같은 거. 알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때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이게 논증이잖아. 이런 식으로. 됐지?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번에는 첫 문장 또 한번 봐볼게. 자, 앞에 잘려 있는데 교재 보면서 와. 사람들이 보통은 생각 안에 터치? 명사니까 체크한 거야. 촉각이라고 해석할 거야. 촉각이겠지. 촉각이고 시간 현상 모르면 모른다 치고 촉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화제는 촉각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이제 이거지. 벗이라는 게 있어. 자, 벗은 뭐라 그랬지? 역접이라 그랬지. 역접을 쳤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이렇게 촉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하겠구나. 역접 뒤가 중요하니까. 그치? 앞에서 배웠던 건 뭐야? 내 말이 맞으니까 논증 앞이 중요했는데 여기서 배울 건 이제 뒤집어서 역접 뒤가 나온단 말이지. 자, 촉각 이야기 하고 있었어. 촉각은 항상 시간을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 촉각은 시간 기반이다. 됐지? 이런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거 뭐 하는 실험이야? 자, 뭐 하는 실험이지? 그렇지. 논증하는 실험이다 라는 거야. 자, 또 봐볼게. 여기 친구 나와. 친구. 자, 이 친구 뭐 하는 친구일까? 뭐 하는 친구야? 논증하는 친구지. 자, 느낌 알겠어? 이 감각을 잘 기억해라는 거지. 자, 그럼 답은 뭘까? 봐봐. 촉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촉각은 항상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글이야. 밑에는 어차피 다 논증이야. 자, 그러면 답을 한번 골라보자. 자, 촉각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 촉각 이야기를 해야 돼. 촉각은 시간을 기반으로 한다. 답 몇 번? 천천히 봐. 시간이 매너는 이제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시간이 엄청 중요하다. 숨겨진 본질이다. 촉각에. 답 몇 번? 2번이 정답이라는 거지. 됐지? 오케이. 다음.
세 번째 예제 한번 가보자. 세 번째 예제는 첫 문장 한번 또 읽어볼게. 뭐 해야 돼? 화제 잡고 속성 잡고. 자, 화제는 뭘까? 이제 invasion이라는 게 화제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얘가 뭔지는 이제 단어 모른다고 칠게. 뭐 각시탈이라고 할게. 얘가 있는데 선생님이 한 5등급쯤 맞춰가지고 대충 해석해볼게. 내추럴 모르겠고 저기 커뮤니티, 내가 많이 하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스파이스 뭐지? 매워. 현재 레이트 모르겠고요. 원 하나야, 그치? 5등급 해석하고 있어. 인베이전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다, 그치? 얘는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글로벌 뭐 몰라, 환경 문제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야? 이 글은 인베이전에 관한 글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까 글의 4가지 유형 중에 A가 문제가 있으니까 첫 번째 1옵션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이 대안이나 솔루션 해결책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야. 대안이나 해결책이나 솔루션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나오면 그 부분이 뭐다? 바로 주제다. 자,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꼭 선생님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패턴은 뭐냐면 첫 부분에 화제 잡았고 뭐가 있었어?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선생님 좀 성격이 급해. 그래서 선생님은 마지막 부분을 좀 보는 편이야. 문제의 상황을 처음에 느꼈으면. 자, 왜 그러느냐? 마지막 부분 보고 이게 대안이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조금 느낄 수 있거든. 그럼 여기 한번 읽어볼게. 더욱이 게다가, 자, 요 정도 단어는 알아야 돼. 디버스 모른다고 하자. 더 디버스한 커뮤니티가, 믿어진다, 여겨진다. 뭐라고? 이 단어 알아야지 풀 수 있긴 하겠다. 스테이블하다, 안정적이다. 대안이 있는 글이겠어, 없는 글이겠어? 대안이 있는 글이라는 거지. 됐지? 자, 그럼 대안이 이미 마지막 문장에 또 말하고 있어. 디버스한 커뮤니티가, 다양한 사회가 뭐다? 바로 안정적이다, 대안이다, 답이다. 자, 그럼 답 몇 번이겠니? 찾아보자. 그렇지. 뭔가 수호자다. 생태계 수호자보다 나오지. 다양성이 인베이전, A를 어떻게 해준다? 레지스트 막아준다, 저항해준다. 맞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지. 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게 24번 제목 문제의 특징이거든. 제목은 우리가 이제 23번이 이제 주제 문제고 24번이 제목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목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뭘까? 화제야, 화제. 뭔가 화제가 인베이전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선지가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찍어야 돼.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 24번 제목 문제의 핵심은 뭐야? 화제를 잡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4번째 유형으로 한번 가보자. 지금 첫 문장 또 봐야 되겠지? 첫 문장 봤더니 어려움이 발생한다. 느낌 와야지. 어려움이 발생한대. 자,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이미 문제가 있어. 그치? 이미 문제가 있어. 그러고 나서 뭐 잡아라 그랬지? 화제 잡아야 된다 그랬지. 화제.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화제는 명사라 그랬지? 한번 다 체크해 볼게. 사람들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명사만 체크하고 있는 거야. 여긴 task라고 돼 있어. 너희들 교재 보면 돼.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에 관한 글이야? 사람과 기계와 시스템과 일과 기계 사람 중국이니까 여기에 관한 글이구나. 그리고 속성은 뭐다? 문제가 있다, 마이너스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1옵션은 뭐였지? 대안을 찾으러 가는 거였지. 근데 이제 대안을 찾으러 갈 건데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보라는 거지. 그럼 마지막 부분 보면 봐볼게. 사람들이 fail, 실패할 때 그들은 뭐 한다? 욕을 처먹는다. 오케이. 자, 대안 있겠어, 없겠어? 대안이 없겠지. 자, 그러면 이 글은 뭐다?
아하, 그냥 뭔가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없는 그림이구나. 알겠지? 여기까지만 잘 이해하면 돼. 자,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몇 번? 이제 2번 같은 거. benefit 하면 뭐야? 플러스의 대표 단어지. 2번 같은 거 고르면 어때? 골로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2번을 많이 고른다고. 그게 문제야. 알겠지? 확실하게 확인해 줘야 돼. 다음 답은 이제 뭐가 될까? 얘 의심스럽지. difficulty? 어려운 문제. issue? issue도 이제 동의어니까 문제. 그럼 이제 1이냐 3이냐 고민이 좀 될 수 있거든. 1이냐 3이냐 좀 고민이 될 수 있어. 그럼 이럴 때는 확실하게 가야 돼. 이거 전부 다 수능 예제거든. 수능에서 실제로 나왔던 수능 문제란 말이야. 화제 봐야 된다고. 이거 뭐에 관한 글이야? 사람, 기계, 일, 시스템 이런 거에 관한 글이란 말이야. 그럼 다 몇 번이겠니? 일, 뭐 사람, 뭐 자동화된 시스템 어때? 3번에 그대로 나와 있지. 그대로. 답은 3번이라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